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탐색적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형, 범주형 데이터를 그래프, 그림, 이런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선그래프나 막대그래프,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선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제 종의 분포, 정규 분포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요즘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거를 이제 몇 함수 분포,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그래프나 막대그래프, 히스토그램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랫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사용했죠, 그죠? 여기 박스 플랫을 가지고는 이상치, 아웃라이어, 이상한 데이터가 이렇게 박스 플랫이 이랬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값들은 좀 이상한 값일 수가 있죠, 그죠? 아웃라이어 정보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게 이제 산점도,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이크 플랫, 그리고 이제 히트맵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산점도와 모자이크 플랫을 또 보면서 중요한 데이터 분석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점도, 스캐터 플랫은 뭐 x축과 y축에 이제 점 찍는 거죠, 그죠? 이 x축하고 y축의 관계를 가지고 2차원 좌표, 유클리드 좌표에 이렇게 점 찍는 거를 우리가 산점도, 스캐터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 x, y로 구성된 자료의 분포를 알아보는데 아주 좋은 이제 시각화 데이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observation, 즉 관측값들의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R에서는 이제 플롯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다중 변수에 대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그 변수명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x축이 되는 거고 이게 y축이 되는 거고, 요게 x축이 되는 거고 이게 y축이 되면 요런 그래프, 그 다음에 이게 x축이 되고 이게 y축이 되면 요런 그래프,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보여주는 요런 플랫 함수가 있고요. 오렌지에서도 이제 스캐터 플랫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저 R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는 멀티플러스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의 각각의 x축과 y축을 가지고 스캐터 플랫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렌지를 가지고 스캐터 플랫을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 액세스에 적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죠. 왜 1이 나오냐? 자, 데이터에서 우리가 파일을 가지고 아이리스 데이터, 아이리스 탭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해도 되고요. 비주얼라이즈에 보면 이제 스캐터 플랫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결해주면 이 데이터에 대한 스캐터 플랫을 그려주는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R에서는 한꺼번에 다 봤죠. R로 먼저 한번 해보고 갈까요? R에서는 이렇게 플랫 아이리스에 히스토그램 다음에, 자, R에서는 요 플랫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플랫을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죠? 이게 멀티플랫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X축, 요게 Y축, 이렇게 해서 이 플랫을 보고 플랫을 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스캐터 플랫을 딱 보면 두 변수 사이에
x축과 x축과 y축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한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렌지에서 각각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세팔점 랭스하고 세팔점 위스를 보니까 이 색깔도 이렇게 섞여 있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죠, 그죠? 특별한 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탈점 랭스와 페탈점 위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고 색깔도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캐터 플롯을 보면 어떤 이 데이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분류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find informative proje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스타트를 딱 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페탈점 랭스, 페탈점 위스가 가장 이 산점도에서의 인포머티브 정보를 가장 많이 주는 관계다.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제 각각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 피처 변수가 총 4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하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빼면 이제 3팩토리얼이 나겠죠. 6개. 6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해보면 요거나 요게 가장 이제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캐터 플롯을 보면 이 두 변수 x와 y 변수 간의 서로 상관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상관을 파악하는 우리의 상관 분석, 이거를 correlation analysis,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각적인 그 자료를 통해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선형적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의 강도가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이 상관관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지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알고 싶다는 거죠. 아무래도 숫자로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상관계수 중에서 피어슨 상관계수가 있고 뭐 스피어먼 상관계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더 많이 쓰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자, 피어슨이라는 학자가 만든 correlation coefficient입니다, 그죠? 상관계수.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어떤 이제 벡터 x, y가 있으면 이 xy, x1, y1, x2, y2, xn, yn이라는 이제 점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스캐터 플롯에서 봤는 이 점 하나가 x1, y1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x2, y2 뭐 이렇게 이런 점들이 쭉 있으면 이 점들 간의 상관관계는 결국 x와 y가 각각 변하는 정도 분에 x와 y가 함께 변하는 정도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피어슨의 상관계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xi에서 x의 평균, x바의 제곱했는 거, 편차의 제곱이죠, 그죠? 그걸 다 합했는 거. 아까 우리 편차의 제곱에 루트 씌웠으면 이게 표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죠? 이건 나누기는 안 했으니까 표준 편차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차피 같이 다 나눠지니까 사라진 거예요. 자, 얘도 yi에서 y바의 y햇의 제곱했는 거를 시그마 했는 거에 루트 씌웠습니다, 그죠? 이거 곱한 거를 xi에서 x바 했는 걸 하고 yi에서 y바 했는 거를 곱해가지고 시그마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x, y가 각각 변하는 거하고 x, y가 곱하기 했는 거, 즉 함께 변하는 정도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비율을 우리가 r, 즉 피어슨 상관계수 r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x하고 y가 의 상관계수라고 해서 r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의미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가 나타나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 x제곱, x편차의 제곱, y편차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를 곱했는 거를 이 각각을 곱했는 거의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0보다 클 수는 없죠, 그죠? 1보다 클 수는 없죠, 그죠?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0과 1 사이에 있으면 0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따라서 증가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의 키가 크면 아들의 키도 큰 경우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으면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죠. 그러면 이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즉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관계수 R에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R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두 변수 XY의 선형적인 리니어 코릴레이션이 높다라고 강하다 혹은 높다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 중심 직선에 모여 있죠,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렇게 이제 상관계수가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R이 0이 되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 두 변수 XY 간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도 XY 간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상관계수가 없으면은 0에 가까우면은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선형적 상관관계, 지금 요거하고 요거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는 전부 다 선형적 상관관계인데 뭐 요 점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거는 비선형적 상관관계,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상관관계를 가지면 이거는 또 이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상관계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스케이트 플러스를 보면 시각적으로 대충 상관관계 있다, 강하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정확한 수치로 코릴레이션 피어슨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데는 이제 R에서는 COR 코릴레이션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OR 해서 아이리스 데이터의 콤마에서 1번 칼럼부터 4번 칼럼 모든 로우에서 1번부터 4번 그러니까 세팔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드스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자신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수가 나오기도 하고 양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건 뭡니까? 쭉 보니까 0.962854 즉 페탈점 랭스와 페탈점 위스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죠, 그죠? 가장 상관이 낮은 거는 뭡니까? 절대치로 파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0.1175 얘가 제일 낮죠. 즉 세팔점 랭스와 세팔점 위스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스케이트 플러스로 그려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아이리스의 스페시즈를 누메릭 형태로 포인트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컬러를 레드, 마젠타, 블루 이렇게 색깔하고 매핑 시킨 다음에 플롯 함수에 이번에는 이렇게 줍니다. 자, 요게 이제 R에서는 중요한 의미인데
R에서는 이걸 포뮬라라고 불러요. 공식으로 부르는데 요 틸트 왼쪽에 있는 요게 종속 변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독립 변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독립 변수는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플러스해서 페탈점 with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피어슨 삼각관계에서는 x, y 두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x, y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iris, 그러니까 이 필드 값이 iris 데이터셋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정해 주고 난 다음에 메인은 이제 이 그래프 이름이고 컬러는 이 컬러 값을 그 포인트에 매핑 시켜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요거는 마젠타색으로, 요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뿌려주니까 삼각관계가 이렇게 선형적인 삼각관계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지금 이제 누메릭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원래는 세토사, 버스칼라, 버지니카였는데 이제 1, 2, 3 이렇게 숫자로 변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컬러는 그냥 컬러죠. 그죠? 얘를 RGB의 벡터입니다. 레드냐, 마젠타냐, 블루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보면 컬러 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컬러 포인트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세토사에다가 레드, 버지 컬러에다가 마젠타, 볼지니카에다가 블루 이렇게 매핑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색깔 매핑 시켜 놓고 페탈점 위드스를 종속 변수로 하고 페탈점 랭스를 독립 변수로 하는 요 포뮬러를 가지고 데이터를 아이리스 데이터를 스케터 플롯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하면 이제 플롯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케터 플롯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렌지에서는 오렌지의 스케터 플롯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이제 인포머티브도 받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받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오렌지에서 상관계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correlations라고 있습니다. 이 correlations를 또 연결해주면 얘가 상관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correlations를 띄우면 피어슨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일 높은 게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였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였죠. 0.109 정도. 약간 수치가 다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 말고 그러면 스피어먼 상관계수를 보면 어떠냐? 그래도 페탈 랭스하고 페탈 위드스가 0.963으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가 0.159로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스피어먼 상관계수는 또 이제 랭크가 있는 데이터에서는 중요하게 또 사용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관계수가 나오면, 상관관계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통계할 때 항상 이걸 강조하죠, 그죠? 인과관계하고 헷갈리지 마라. 상관관계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가 않는다. 즉, correl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 이 causation이 인과관계고 correlation이 상관관계예요. 이건 피어슨 교수가 상관관계 논문 발표할 때 이미 얘기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통계의 기본인데 아직도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죠. 이게 2016년인가 그래요. 2016년에 어떤 이제 스웨덴에서 무려 400만 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해봤습니다. 스웨덴 맞을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Why going to university increases risk of getting a brain tumor. 이 브레인 튜머가 뭐냐면 뇌종양입니다. 뇌암, 뇌종양.
대학에 가면, 대학 진학을 하면 왜 뇌종양에 더 많이 걸리느냐? 굉장히 좀 자극적인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기사죠, 그죠? 외국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이제 그냥 근거 없는 신문 기사가 아니고 어떤 논문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무려 스웨덴에서 400만 명, 스웨덴 인구가 뭐 몇 명 안 돼, 그 2천만 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4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대학 진학자들이 더 뇌종양이 많이 걸린대요. 이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데이비드 스페겔 할터라는 교수님의 통계학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 예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걸 헷갈린 거예요.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헷갈려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물론 이 논문을 원래의 논문을 쓰신 분들은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논문에 명시해놨는데 이 연구소의 홍보팀에서 이 연구 결과 보고 야 대학 진학자들이 암에 더 많이 걸리더라, 뇌종양에 더 많이 걸리더라, 이렇게 이제 자극적으로 신문 기사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사를 쓴 거고. 뭘 헷갈리느냐? 자, 뇌종양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뇌종양 검사를 합니까? 아니죠, 그죠? 병원에 와서 검사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학 진학자, 그리고 뭐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자들이 우리나라처럼 진학률이 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고수입을 가진 사람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뇌종양 검사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뇌종양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 안 한 사람들 혹은 이제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이게 검사 횟수가 적은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뇌종양 검사 이런 걸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인과관계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뭐 예를 많이 드는 이 얘기가 나오면 많이 드는 예로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익사 사고 건수하고 이거를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해봐요. 당연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뭐 0.8, 0.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물에 빠져 죽느냐? 그건 아니죠. 뭡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았다라는 거는 날씨가 덥다라는 얘기죠, 그죠? 더우니까 물놀이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놀이를 많이 가니까 당연히 익사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증가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단순히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익사사고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상관관계가 0.8, 0.9 나오니까 와 이거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 먹으면 물에 빠져 죽더라. 이런 이제 단순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코릴레이션하고 코제이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제 모자이크 플롯입니다. 모자이크 플롯. 자, 모자이크 플롯은 이 다중변수일 때, 다별량 데이터일 때, 그리고 이제 범주형 데이터일 때, 각 변수의 그룹별 비율을 면적으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아래는 U12 어드미션즈라는 또 내장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UC 버클리 대학의 1973년 대학원 입학 자료예요. 이것도 유명한 데이터인데, 성별로 합격 여부,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그 다음에 지원했는 학과가 뭐냐, 6개 학과에 대해서, 대학원 6개 학과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얼만큼 지원했고 얼만큼 합격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UCB Admissions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칼럼과 로우 두 가지에 대해서 sum 합계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Admission 즉 합격했느냐, admitted든 합격했고 rejected는 불합격, 불합격을 나타내는 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각각 1198, 557, 1493, 1278 이렇게 이제 숫자 테이블로 이렇게 보니까 별로 감흥이 안 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자이크 플러스로 그려보자는 거죠. 이 apply 했는 이 아까 그 테이블 정보를 모자이크 플러스로 이렇게 붉은색과 회색으로 분리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UC 버클리 어드미션즈라는 데이터가 자, admitted 합격자의 분포 남자가 이만큼 여자가 이만큼, 불합격자의 분포 남자가 이만큼 여자가 이만큼. 그래서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합격 여부, 그 다음에 성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남성의 불합격자보다 여성의 불합격자가 훨씬 더 많죠. 남성의 합격자가 여성의 합격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 UC 버클리 어드미션 즉 대학원 입시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명한 또 패러독스가 하나 나오죠. 이것도 통계학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데 또 사람들이 잘 안 찍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심슨이라는 교수님이 발표한 심슨의 패러독스, 즉 심슨의 역설에 의하면 어떤 상관관계의 방향이 혼동 요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 이걸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아까 6개 대학원이라고 했죠, 그죠? 6개 대학원 학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PAR 파티션 해가지고 이제 2x3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각각 학과별로 이제 모자이크 플러스를 그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포문을 써서 i가 1에서 6까지 데이터를 UCB 어드미션즈에서 이게 3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i 가지고 학과를 나눠서 학과별로 썸을 해가지고 모자이크 플러스를 똑같이 그려보자는 거죠. 디파트먼트 1, 2, 3, 4, 5, 6이 있겠죠, 그죠? 똑같이 모자이크 플러스를 이제 학과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합격자 어드미션인데 여학생 불합격자가 더 적어요, 그죠? 여기도 더 적고 여기는 여학생이 조금 더 많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학생이 더 적어요. 여기는 조금 더 많고 여기는 더 적어요. 그러면 4개 학과에서 6개 학과에서 4개 학과가 여학생 합격률이 더 높아요. 요 한두 개 학과에서 여학생 합격률이 더 높은데 더 낮은데 이 비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학과의 지원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요 미미한 차이가 전체 데이터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항상 이 심슨의 패러독스, 어떤 혼돈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 통계적 그 요인을 우리가 중요한 요인을 간과해버리면 상관관계의 방향이, 그러니까 저 데이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역차별이 있었다. 남성들이 또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땐 둘 다 상관이 차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차별도 아니고 역차별도 아닌데 우리가 이게 차별이 있다, 역차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상관관계의 방향을 이 통계적 조작은 아니지만 해석의 오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심슨의 역설이고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항상 저런 이제 그 두 가지 심슨의 역설, 그 다음에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착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히트맵이나 이런 이제 다양한 도구로 여러 가지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잘 사용하되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거 여기 보면은 오렌지에서 보면은 여기 모자이크 플랫도 있고 이렇게 모자이크 플랫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자, 아이리스별로 보고 뭐 세팔점 랭스를 보고 이렇게 모자이크 디스플레이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하고 이제 뭐 바이올린 플랫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열어보시면 요 모양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어디서 뚱뚱해지는지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린 모양으로 사는데 각각의 피처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 차이를 확연하게 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히트맵 같은 거. 히트맵도 자주 써요. 이게 이제 3차원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요게 스플릿을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클러스터링을 안 하면 그냥 색깔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스플링을 이제 각 색깔별로 이 X축, Y축이 있는데 각 색깔별로 이게 또 어느 정도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히트맵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시각화 방법이고, 그리고 뭐 프리비즈 이런 걸로 가지고 이렇게 또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랜덤하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적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즉 기술적 통계,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술적 통계와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그래서 뭐 바플랫, 박스플랫, 히스토그램, 뭐 스캐터 플랫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오던 아이리스로 예를 들었는데, 다음에 이제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우리가 EDA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